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거죠.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창의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력은 어떤 것일까요? MIT 대학교 맥카피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시대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었던 고소득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 더 빨리 사라지고 오히려 감정 노동과 잡무가 많은 직업이 오래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경우 행정직들이 가장 먼저 줄어들다가 다음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사가 실직을 하고 그 다음은 간호사가 실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의해서 가장 늦게 대체될 직업은 인간미와 감정 노동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 그리고 독창성과 신체적 극복이 중요한 예체능, 잔손질이 너무 많이 가지만 수익성은 적은 농업이나 공예 분야입니다. 자본의 논리로 본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 경쟁력으로 살아가던 고소득 전문직에게 갈 월급은 인공지능에 의하여 대체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률이 낮아지고 공부를 써먹을 일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 투자의 위험을 줄이려면 아이들은 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숙련해서 현장에서 직접 써먹고 새로 창업할 수 있는 덕후와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학교 공부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 여행을 많이 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취미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찍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 몰입하고 그런 몰입의 결과 특정 분야의 덕후와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자본은 지식을 쌓고 스펙을 쌓는 데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고 정보를 현장에서 활용하고 창의력과 직관력을 키우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경쟁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경쟁에 이겨내지 못하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덕후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고도의 기술에 도전하고 역경을 넘어서는 끈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만들어 취미를 같이 하는 글로벌 친구도 사귀고 자신이 재능을 키워주는 멘토와의 소통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융합 인재의 역량을 키우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오감을 자극하는 자연 친화 교육에 아이의 영재성을 찾아주는 예체능 교육을 결합하고 발명과 디자인과 창업을 일찍부터 경험하게 하는 창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창의성 발휘에 필요한 신경망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뇌가 변화하려면 창의성이 발휘되는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창의성을 가능한 자주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휘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재능은
어떤 한 가지를 잘하는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내적 동기에 의해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재능입니다. 활동하며 자유롭게 노는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연스럽게 창의성에 넘치는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의성의 영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을 키우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관찰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에는 관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4 내지 7세 시기는 무엇이든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완성한 시기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탐구 활동은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타고난 호기심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아이가 자신을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관찰 경험을 통해 아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며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 창의력에는 중요합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협업 능력을 키우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이가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바람직한 사회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기초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다양한 사회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개방적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능과 태도를 익혀서 정서지능과 집단지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 경험 표현 영역입니다. 창의력도 표현해야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타고난 관심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고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근간이 됩니다. 아이는 주변의 자연과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미감, 지각능력, 상상력, 표현력, 감성, 자기조절력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의 뇌는 창의력과 왜 가까운 것일까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유아의 뇌는 총 4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빠르게 발달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안에서 밖으로,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로 뇌가 발달하는 거죠. 첫 번째, 유아의 뇌는 뒤에서 앞으로 발달합니다. 뒤는 시각을 담당하죠. 앞은 전두엽입니다. 생각을 담당합니다. 신경막이 형성되는 곳에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청각을 담당하는 축두엽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과 감각 경험, 시각, 청각을 연결하는 커다란 뇌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경망이 형성되어 감각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유아 때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두엽, 즉 이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두엽은 계획, 추상적 사고, 행동의 결과, 이해 같은 더 복잡한 사고를 담당합니다. 전두엽은 성인이 된 이후에 계속 발달하는 것입니다. 또 유아의 뇌는 안에서 밖으로 발달합니다. 뇌의 중심부는 바깥 부분보다 먼저 발달하지만 나중에 감정을 처리하고 조절하는
피질과 연결됩니다. 중심부에는 대뇌 변형계라는 뇌가 있어서 먼저 발달하여 감정을 생성하고 바깥 부분에 있는 피질은 나중에 발달하여 감정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또 유아의 뇌는 아래에서 위로 발달합니다. 심장박동, 호흡, 온도 조절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는 뇌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일찍부터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에 집중하고 섬세한 근육을 움직이고 조절하는 기능은 나중에 발달하는 거죠. 또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우뇌 먼저 발달하고 좌뇌가 그 다음에 발달합니다. 아기 때는 좌방구보다는 우방구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생후 12개월이 되어갈 쯤에 수용 언어 능력과 표현어 능력이 좌방구에 집중되어 있어서 좌방구가 더 활발해집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이 한번 터득한 기술은 좌방구로 이동합니다. 물론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일생 동안 지속되지만 안면인식, 감정읽기, 언어의 문법과 억양 처리, 음악성 등은 우뇌에 계속 남는 능력들이고 이것은 유아 때 활발하게 발달하고 이것이 결국 창의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미술놀이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미술놀이는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즐기는 활동이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언어가 미숙한 아이에게 미술놀이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서 생각과 느낌, 감정 등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미술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의성입니다. 미술놀이에는 표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술놀이를 통해서 개방성, 애매모호함에 대한 포용, 독자성, 호기심, 과제 집착력, 몰입 등의 창의적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미술놀이는 아이가 알고 있는 사실, 개념, 경험 등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인지적인 능력과 기술이 사용됩니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지식과 이해력이 확장되는 것이죠. 두 번째, 미술놀이는 미적 감각을 높입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색상과 선, 형태로 표현하는 미술놀이를 통하여 신미감이 발달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으로부터 영감을 받거나 감상을 통해 자신이 느낀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미적 감각을 살려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또한 자신이 발견한 아름다움이나 예술적 욕구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며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나타납니다. 아이가 미술놀이를 하면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검증하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쪽으로 두뇌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미적 감각으로 인하여 아이의 생각이 트여지고 여러 경우의 수를 폭넓게 즐겁게 고민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대안을 만들 수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술놀이는 정서지능을 높입니다. 아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미술놀이는 정서적인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만족감과 성취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슬픔,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미술놀이를 통해서 감정과 생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줄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이미지, 색상, 선, 상상 등 모든 것이 말로는 불가능한
또는 말보다 더 편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발도로프 교육에서 습식 수채화와 같은 미술놀이는 종이에 물을 적신 다음 그 종이가 마르기 전에 물감을 칠하면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다른 색깔과 명암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색의 움직임을 통해 아이들이 감성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발달시키려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첫째, 미술 전용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이가 주도적으로 미술 활동을 하려면 아이가 손쉽게 다시 찾을 수 있고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재료들이 쌓여 있는 미술 전용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미술 전용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내킬 때마다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고, 미술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욕과 애착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아이들은 자신을 위한 그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발로 그 공간에 들어가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작품과 예술혼과 그 공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덕분에 어마어마한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둘째, 아이들 스스로 재료를 탐색할 수 있게 하세요. 미술 전용 공간에 나지막한 선반을 설치하고 크레용, 풀, 스테이플러, 테이프, 가위, 색종이, 콜라주 재료를 통에 담아서 놓아주세요. 콜라주를 하면 탐색, 발견,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플라스틱 통이나 신발 상자에 잡동사니를 모아두세요. 아이들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콜라주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재료와 자유의 범위가 넓어지지만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감, 붓, 색차력을 추가해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죠. 셋째, 적절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아이가 미술 작품을 만들면 이게 뭐야? 하고 묻거나 기차 같네? 아니면 공룡이니? 라고 넘겨짓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아이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이의 작품이 이해되지 않거나 의미가 통하지 않더라도 우선 아이가 만든 작품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아이가 하는 일에 함께 뿌듯해 하세요. 아이의 작품을 평가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세요. 어떤 그림인지 얘기해 줄래?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아이가 그냥 사람이에요 하고 대답하면 아이인지 어른인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물어보서 발상을 구체화시키고 확장시키세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그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의 상상력이 키워지고 창의력이 발달합니다. 넷째, 피드백하는 칭찬을 하세요. 칭찬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하지만 피드백하는 칭찬을 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 많은 부모들이 반사적으로 무조건 멋지다고 말합니다. 멋지다, 근사하다, 예쁘다. 이런 말은 사실 의미 없는 형용사입니다. 아이가 종이 위에 대담하고 큼직하게 흔적을 남긴다면 오늘은 아주 큼지막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네 하고 말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색깔로 그림을 그린다면 빨간색 위에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렸네, 두 색이 섞이니까 주황색이 됐지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온통 빨간색에 파란색 점과 초록색 소용돌이 무늬가 몇 개 보인다면 이번에는 빨간색을 아주 많이 썼구나. 이 점이랑 소용돌이를 그렸을 때 재미있었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창의력이 푹푹 올라갑니다. 다섯째, 실수를 허락하세요. 미술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크건 작건 실수를 저지르며 미술놀이가 늘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수는 뜻밖의 경험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발견과 이해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꼴라주는 우연적인 형태, 추상적인 형태에서 시작하지만 구성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꼴라주는 미술 표현에 있어서 아이들이 별다른 능력과 조직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수를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탐색하고 경험하다 보면 표현의 동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도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 아이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아이의 미술 활동에 함께 하세요. 부모는 아이의 미술놀이에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하는 미술놀이에서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함께할 때 부모는 전문가를 자청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아이보다 아는 것이 많을지라도 미술놀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셔야 합니다. 아이의 지식도 인정해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고른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아이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작품이 실험의 소산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내린 평가를 존중하세요. 아이들이 보관하고 싶어하는 작품을 기념으로 남기고 아이들의 마음이 떠난 작품은 정리하세요. 이러한 6가지 점을 고려해서 아이들의 미술놀이에 부모가 참여한다면 아이들의 창의력은 쑥쑥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창의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능력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